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번에는 옥중에서 이렇게 5장짜리 자필 문서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지난번 재판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는데 이번에는 야권 인사 또 검찰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사장 출신의 야당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줬고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는데 조사받으러 검찰청에 나가니 접대받은 검사가 그 수사의 책임자였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또 이런 얘기를 검찰에 다 했는데도 검찰이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 수사만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 주장이 모두 사실인지는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야 할 문제겠습니다만 사실이라면 대형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폭로 내용과 또 여기서 저희가 확인한 내용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옥중에서 작성한 자필 문서입니다. 제목은 사건 개요 정리라고 돼 있고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 법률사무소의 이름과 주소 등도 나와 있습니다. 문서는 모두 5장이고 첫 장부터 검사 접대에 대한 주장을 담았습니다. 지난해 7월경 청담동 소재 룸살롱, 검사 3명 술 접대, 1,000만 원 상당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누군가가 추후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다고도 돼 있습니다. 실제 한 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며 수사팀은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고 적었습니다. 자신을 검사들에게 소개시킨 사람으로 A 변호사를 지목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주임 검사였고 우병우 사단의 실세였다고 표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변호할 당시 A 변호사와 심한 분쟁이 있었다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공개되지 않은 라임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A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맡은 뒤 더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찰에 입김을 작용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23일 자신이 체포됐고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온 A 변호사가 조사받을 때 자신이나 전에 봤던 검사들 얘기 꺼내지 말라고 당부하며 수사팀과 의논해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구속 피의자 신분이던 2005년 인연이 있다면서도 검찰에 로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룸살롱에 간 것은 맞지만 현직 검사들이 아니라 변호사들이었다고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문서에 A 변호사와 함께 일한 적 있는 B 전 수사관에게도 청담동 룸살롱에서 2차례 접대했다고 적었습니다. 추석 떡값 명목으로는 지난해 9월 8천만 원, 다음 달 2억 원을 주었다고 구체적인 액수도 기록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또 김봉현 전 회장은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로비 자금으로 수억 원을 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게 누군지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렇게 검사장 출신이고 또 전 야당 대표의 측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은 송승환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 측이 공개한 자필 문서엔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줬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정치인이 한 정당의 전 대표 최측근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돈은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게 청탁을 하기 위해 쓰였다고 했습니다. 목적은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실제로 이 로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로비했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 정치인의 이름들이 소문으로 퍼졌고 거론된 한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은행과도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김봉현과는 일면식도 없다. 그런데도 계속 나를 지명하니 황당하다고 JTBC 측에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런 내용을 검사와 면담할 때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던 겁니다. 검찰이 야당에 대한 의혹은 덮어두고 오직 여권만을 겨냥해 수사했다는 의심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이 문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도 나옵니다. 자신의 사건을 봐준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여당 정치인만 잡으려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신아람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원래 사건이 아닌 정치인에 집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초부터 최근까지
원래 사건에 대한 조사는 10번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주로 정치인 사건만 조사해왔다는 겁니다. 자필 문서에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를 진행했다고 썼습니다. 검찰이 원래 500만 원 관련된 민주당 의원 2명은 소액이라 수사 진행을 안 한다고 했다가 수사 방향을 급히 바꿨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는 부분은 검찰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진술을 유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 예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걸로 의심되는 양복값을 들었습니다. 양복값 250만 원이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안 되니 1,000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하면서 참고인을 불러 말을 맞출 시간을 따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자신을 변호한 A 변호사가 이번 사건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걸려 있다면서 꼭 청와대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했다고 재차 강조해 적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강 전 수석이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전달자라고 주장한 이강세 씨의 진술이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A 변호사는 JTBC에 강 전 수석은 모르는 사람이고 윤 총장을 언급하며 그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문서를 공개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대해 김봉현 전 회장은 검사들을 접대하고 수사관들에게 돈을 준 걸 검찰에 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사에 이어지지 않았고 수사 기록에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예빈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검찰이 검사와 수사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서엔 검사, 검찰 수사관 등 연루설이 있다고 본인 면담 조금 하다가 진행 안 함,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감, 더한 접대와 청탁을 받고도 자기들 사건은 덮어버림이라는 문장들이 나옵니다. 검사가 제 식구와 관련한 내용들은 수사 기록에서 아예 뺐다는 주장도 적었습니다. 실제 회사 자금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도 조서에서 빠졌다고 기록했습니다. 검사들의 문제를 말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사를 면담할 때 검사들의 이야기를 살짝 내비쳤지만 그냥 넘어갔다는 부분입니다. 다른 피의자가 검찰의 비리 의혹을 진술했지만 이 역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긴다는 압박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협조자라면 만기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협조 안 하면 별건으로 기소해서 만기보석도 못하게 한다고 했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말을 검사가 한 것인지 변호사 A씨가 한 건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이런 김 전 회장의 주장들이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이런 폭로에 대해 라임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도 입장을 냈습니다. 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유정 기자. 검찰은 이 자필 문서의 내용이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검사들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란 겁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조치도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그 야당 정치인에게 로비 자금으로 수억 원을 줬다. 이 부분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역시 자필 문서가 공개된 뒤에 언론에 알려온 내용인데요. 이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밝힌 만큼 이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지가 주목됩니다. 네, 그리고 김봉현 전 회장이 지난번 재판에서는 강기정 전 수석을 지목을 했고 오늘은 또 이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그게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오늘 바로 옆 이 서울 남부지법에서 있었던 라임 사건 재판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 중인 김봉현 전 회장도 증인으로 재판 법정에 나왔는데 이 검찰 수사 때 했던 진술 일부를 뒤집었습니다. 이상호 전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3천만 원을 건넸던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이 검찰 수사 중엔 이 추후 업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돈을 줬다. 이 선거비용 차원에서 돈을 줬다라고 진술했는데 오늘은 인간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준 것이고 대가성은 없었다. 이렇게 번복했습니다.
그 이후로 검찰의 프레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이 조사 당시에는 검찰에 협조해야 하는 분위기였고 검찰 프레임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았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짜놓은 수사 방향대로 맞춰줬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사실대로 밝히겠다 이런 이유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재판장님 앞에서는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끝나고 재판 과정에서 심경이 바뀐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물론 김봉현 전 회장의 최근 새로운 주장들이 사실로 드러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오효정 기자였습니다. 네, 그러면 법조팀 이지혜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지혜 기자. 일단 이 검사들 3명에게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김 전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지난해 7월 수사팀이 꾸려지기 전에 라임 수사팀인데요. 이 수사팀이 꾸려지기 전에 술 접대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수사팀에 들어갈 검사들이라는 소개가 있었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향응 접대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서에 나오는 수사팀이랑 지금 수사팀이 같지는 않잖아요. 네, 8월에 검사 정기 인사가 있었습니다. 달라진 수사팀에서 기존 수사팀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감찰에 착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밝힌 입장인데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술접대를 받았다는 검사들에 대해서 감사 착수했다 이런 내용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문서에는 A 변호사가 그 검사들의 술접대 자리를 주선해주고 김 전 회장에게 남부와 다 얘기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착이 의심되는 부분인데요. 이 역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좀 문제는 이 검찰이 검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겠느냐. 사실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저희가 또 법조팀이 검찰개혁 시리즈를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걸 보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좀 걱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저희 법조팀이 최근 10년치 관보를 전수조사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당시에 검사의 뇌물 혐의가 있는 28건 가운데 단 7건만 기소됐다고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죠. 이 의혹이 계속 커진다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보장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 자필 입장문을 놓고 아주 뜨거운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A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을 살려야 한다면서 김 전 회장을 설득하려 했다는 부분을 겨냥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민주당은 검찰 기획 수사와 선택적 수사의 민낯을 보여준 사례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근거가 빈약한 문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권력비리 게이트 특위 위원장이 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인데요. 권 의원은 김 전 회장의 물타기라면서 근거 없는 이야기거나 변호사에게 속아서 돈을 준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지혜 기자였습니다.